영월에서의 1박 2일 흩어져 있던 시간을 한편으로 묶어봤습니다. 식당 5곳, 명소 4곳, 이번 영상 하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엔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던 도시 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이 조용하던 도시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화 한 편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요즘 이렇게 영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1박 2일 짧지만 꽤 알차게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5곳, 관광지 4곳, 그리고 숙소까지.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행은 언제나 강변역 동서울터미널에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영월까지 버스 요금은 22,800원, 서울에서 약 2시간, 차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여행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납니다. 혼자 떠나는 버스 여행은 늘 그렇듯 묘하게 설렙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날엔 머릿속에 순댓국 한 그릇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출발했고 속초에 사는 친구는 차를 몰고 영월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영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따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술잔 앞에서 만나게 되는 구조. 여행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각자의 길로 오다가 결국 한 테이블에서 소주를 따르게 됩니다. 영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찾은 곳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월 가시면 여기 꼭 가보세요. 현지인이 추천해준 집이라면 믿어볼 만합니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장소로 정한 곳이 서부순대입니다. 추천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행에서 현지인의 추천만큼 믿음직한 정보는 없으니까요. 영월 버스터미널에서 서부시장은 정말 가깝습니다. 좁은 찻길 하나만 건너면 시장 입구가 나오는데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순간 당황할 정도입니다. 여행지에서 이런 위치면 이미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메밀전병 굽는 냄새, 올챙이 국수 국물 끓는 냄새,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기름향. 시장이라는 공간은 늘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가 고파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게들 입구를 보다 보니 아주 낯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콤프 봤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문장입니다. 콤프라니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모르는 단어 하나가 호기심을 만듭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가게 입구에 순댓꾸러미가 널려있는 집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오늘의 목적지 서부순대입니다. 저 순댓꾸러미를 보고 있으면 괜히 한번 목에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술꾼들의 목걸이 같습니다. 가게에 들어간 시간은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홀은 막 청소 중이어서 안쪽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손님은 2-3팀 정도 있었습니다. 리뷰를 보니 주말에는 웨이팅이 꽤 생긴다고 합니다. 시장 안에 있는 집인데도 줄이 생긴다니 이유가 있겠죠. 참고로 이 집은 매주 일요일이 휴무라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봅니다. 순대국밥 한 그릇에 1만 원 2그릇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을 먹는데 술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소주 한 병, 가격은 4,000원입니다. 여행지에서 낮에 마시는 소주는 이상하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행지에서는 술이 항상 한 병 더 열립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듬 한 접시도 여기까지 와서 순대국밥만 먹고 가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모듬 한 접시도 주세요. 여행지에서의 식사는 늘 그렇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먹자고 했다가 결국 테이블이 조금씩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국물 추가 2,000원. 순댓국집을 꽤 많이 다녀봤지만 국물 추가 비용을 따로 받는 집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국물을 따로 받을까? 국물이 특별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작은 궁금증들이 여행을 더 재미있게 만듭니다. 냄새 죽이네. 먹어. 누가 좋아하는 따스탕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맛있네. 너무 맛있다. 가장 먼저 10,000원짜리 모듬 한 접시가 가볍게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시장통 한복판, 약간 허름한 노포 느낌의 가게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살짝 긴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괜찮은 집 맞나 사는 생각이 스치기도 할 텐데 테이블 위에 이 모듬 한 접시가 올라오는 순간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접시 위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쫀득한 순대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옆으로 야들야들하게 썰린 머릿고기와 쫄깃한 오소리 감투, 그리고 묵직한 풍미가 살아있는 간가지 가지런히 담겨 있습니다. 소주 한 잔 곁들이라고 아주 정직하게 내어놓은 한 접시입니다. 국물 지기네.
맛있어? 약간 보리탄 그 느낌 나는 거. 진짜 맛있네. 이어서 잠시 후 대망의 순대국밥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내려오는 순간 김이 확 올라오는데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슥 젓는 순간 입에서 헛 웃음이 터집니다. 국물 색깔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뽀얀 국물은 보기만 해도 묵직한 깊이를 품고 있으며 한 숟가락 떠보는 순간 자동 반사적으로 와 맛있다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뚝배기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집의 또 다른 장점이 보입니다. 국물만 많은 국밥이 아니라 순대와 부속 고기들이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수준으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튜닝 없는 순정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뽀얗고 정직한 국물 그대로 한 숟가락 깊게 떠먹어 봅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이 진하고 단단한 맛. 어젯밤 술을 마셨다면 완벽한 해장이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해장이 아니라 반주입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그리고 소주 한 잔. 이 리듬이 맞기 시작하면 순댓국은 더 이상 식사가 아니라 훌륭한 술안주가 됩니다. 왜 영월 현지인께서 이 집을 추천해 주셨는지 첫 숟가락에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모듬한 접시로 돌아와 봅니다. 머릿고기, 오소리감투, 간 모두 충분히 맛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치도록 뛰어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안주하기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접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역시 순대입니다. 밀도 높은 묵직한 감칠맛과 고소함이 입안에서 터지는데 젓가락이 계속 갑니다. 흐물거림 없이 꽉 찬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소주 안주형 순대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순댓국 안에도 순대가 들어있으니 이 모듬을 괜히 주문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먹다 남으면 숙소에 포장해 갈 생각도 잠깐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순댓국 안에 들어간 순대보다 이렇게 따로 나온 순대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순댓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즐길 차례입니다. 국물과 건더기를 어느 정도 즐겼다면 이제 밥을 투하할 시간입니다. 밥을 적당히 덜어 뚝배기 안으로 말아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한 끼도 먹지 않고 영월까지 내려왔기에 배도 꽤 고팠고 무엇보다 국밥 맛이 입에 잘 맞아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밥을 말아 푹푹 퍼먹기 시작하면 포만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밥이라는 음식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순정 국물로 속을 채우고 소주도 한잔 했으니 이제 땀구멍을 열어줄 맛의 변주를 줄 차례입니다. 송송 썬 청양고추를 투입합니다. 혀끝에 칼칼한 타격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 뽀얗던 국물 위에 푸릇푸릇한 고추가 떠오르며 어느새 국물은 칼칼한 술국의 얼굴로 바뀝니다. 한 뚝배기 안에서 펼쳐지는 이 완벽한 맛의 기승전결. 순정 국물에서 시작해 밥말기 그리고 칼칼한 술국까지 숟가락과 소주잔이 번갈아 움직이느라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명품 조연 바로 이 집의 깍두기와 김치입니다. 너무 쉬지 않고 청량하고 아삭합니다. 김치 한 조각을 왕 씹어 삼키는 순간 입안에 남아있던 기름기가 마법처럼 싹 씻겨 내려갑니다. 입안이 개운해졌으니 또다시 소주 한 잔 그리고 다시 국물 한 숟가락 이렇게 한번 흐름이 시작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집 순댓국은 식사가 아니라 술상 위에서 완성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밥 한 그릇과 소주 몇 잔으로 속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긁어먹고 나니 몸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이제 슬슬 영월을 걸어볼 시간입니다. 영월까지 왔는데 밥만 먹고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향한 곳이 바로 청령포입니다. 영월에 오면 꼭 한 번은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장소.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같은 공간입니다. 강이 휘돌아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까 먹었던 순댓국 국물처럼 마음이 묘하게 잔잔해집니다. 영월이라는 도시가 요즘 다시 이야기되는 이유가 단지 영화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도시가 가진 공기,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느낌,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만난 순댓국 한 그릇까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월에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식당이 4곳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영월의 맛과 멋을 계속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박 2일 영월 여행의 진짜 배기 우리의 본격적인 소주 트립 실전 편입니다. 영월에서 들렀던 5곳의 식당 중 단연코 혀끝을 강타하고 술맛을 최대로 끌어올렸던 최고의 안주 맛집을 꺼내볼까 합니다. 이걸로 봐야겠다. 거기에 늦은 밤 타지에서 밀려오는 헛헛함과 외로움을 끈적하게 달래주었던 야식집과 푹 쉬어간 숙소 이야기까지 남김없이 쏟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청령포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장릉으로 향합니다. 장릉은 또 다릅니다. 청령포가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곳이라면 장릉은 묘하게 생각이 많아지는 곳입니다. 조용히 걸어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 바람에 흔들리는 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괜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분위기, 괜히 지나온 시간도 떠오르고 앞으로의 시간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데 슬슬 몸이 말합니다. 힘들어.
이제는 술 한잔 해야지 그 기대감을 안고 발걸음을 재촉해 드디어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물 한 번 대충 마시고 바로 다시 나옵니다. 여행 와서 숙소에 오래 있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기 있네. 돼지머리 전문점. 양간에. 오늘은 영월 첫날 밤 제대로 마셔야 하는 날입니다.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서부시장 안에 있는 양간에 돼지머리 구이라는 꽤 독특한 메뉴를 파는 곳이라 인스타로 추천을 받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집은 사실 가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술맛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 안 해? 그런데 도착해보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게 또 여행입니다. 그래도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식당. 오징어 불백에 한 잔 달리면 딱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오후 3시 이후는 포장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번이 연달아 어긋나고 나니 사람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터미널 앞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이 아쉬움이 그냥 가슴이 아니라 간까지 내려옵니다. 간도같이 서운해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술만 이대로 끝인가 싶던 그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툭 던집니다. 그냥 저기 보이는데 가자. 영주.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하시나요? 네. 2명이요? 감사합니다. 아니 명색이 술맛 하나 제대로 찾아보겠다고 영월까지 내려온 마당에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식당을 그냥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들어간다고 순간 미간이 확 찌푸려졌지만 여기서 괜히 고집을 피웠다간 이 귀한 여행 메이트의 기분마저 상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술집과 식당들을 다니며 쌓아온 얕은 데이터베이스상 터미널 근처 식당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오늘은 이 친구의 직감을 한번 맹신해 보기로 하고 묵직해진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터미널에서 고개만 돌리면 바로 보이는 가보자 생 삼겹살의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습니다. 너도 소맥 하나 해줘. 소맥. 놀러 오셨나봐요?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을 살짝 넘긴 무렵. 그런데 앞불사 횡한 식당 홀 안에는 손님이 단 한 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봐, 내 데이터가 맞잖아. 터미널 앞은 역시 아니라고 속으로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죠. 영월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밤을 장식할 귀중한 술자리가 이렇게 허무하고 맹맹하게 날아가는 건가 싶어 아쉬움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냥 적당히 마시고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여행 와서 표정 구기고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맛이 별로면 그것도 경험이고 술 한잔 얹으면 다 추억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텅 빈 테이블 위로 사장님이 툭툭 무심하게 내려놓는 밑반찬들이 하나둘 깔리기 시작하는데 제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담아낸 모양새가 꽤나 예사롭지 않은 데다 그 가지수 또한 웬만한 남도 백반지 부럽지 않게 넉넉하고 푸짐합니다. 정갈하게 무쳐낸 나물부터 시작해 윤기가 좔좔 흐르는 멸치, 꽈리고추 볶음, 짭조름하게 밥을 부르는 곰삭은 양념, 깻잎, 거기에 아삭함이 살아있는 무생채 뭉근하게 속까지 간이 밴 감자조림과 매콤바삭한 고추 부각까지 상을 가득 채웁니다. 반찬을 하나하나 집어 먹어보니 허투루 낸 것이 하나도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낸 그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벽에 붙은 글을 보니 쌀과 배추, 고춧가루까지 모두 사장님이 직접 땀 흘려 농사지은 걸 쓰신다더군요. 어쩐지 그 내공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들 사이에서 우리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던 엄청난 곁들이 찬 하나가 숨어 있었으니 그건 잠시 후 소개하겠습니다. 딱 한 개를 꼽으라면은 어떤 1등? 나 약간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어. 삼겹살 1등? 나는 삼겹살집이 가장 좋았고 2등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메뉴판을 봅니다. 국내산 생 삼겹살이 1인분에 15,000원입니다. 요즘 물가 핑계로 150g, 심지어 130g으로 얄밉게 장난치는 식당들도 수두룩한데 여긴 우직하게 200g을 꽉꽉 채워줍니다. 훌륭하다 못해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망설임 없이 2인분을 주문하고 영혼의 단짝 4,000원짜리 소주도 한 병 모셔왔습니다. 뜨겁게 열이 오른 불판 위로 선홍빛 삼겹살을 조심스레 올리자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운 소리 치익 하는 경쾌한 멜로디가 귓가를 때립니다. 돼지기름이 끓어오르는 냄새에 현기증이 날 때쯤 노릇하게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아무 양념 없이 입에 쏙 넣어봅니다. 고기가 정말 예술입니다. 너무 과한 칭찬은 빼고 담백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이 완벽해 쫀득쫀득하게 치아에 감기면서 돼지고기 특유의 진하고 묵직한 고소함이 입안 가득 팡팡 터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집의 진짜 엄청난 킥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까 미뤄뒀던 그 반찬, 바로 푸릇푸릇한 새발나물입니다. 사장님께서 이 새발나물을 새콤
새콤달콤하게 쓱쓱 묻혀서 넉넉하게 내어주시는데 기름진 돼지고기와의 궁합이 그야말로 폭력적인 수준입니다. 삼겹살의 기름기가 입안을 진득하게 코팅할 때쯤 이 세발나물의 기분 좋은 산미와 아삭함이 훅 치고 들어와 느끼함을 멱살 잡고 끌어내립니다. 덕분에 젓가락질은 브레이크 고장난 8톤 트럭처럼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게 되죠. 커다란 상추 한 장을 손바닥에 넓게 펴고 두툼한 고기 2점을 탐욕스럽게 턱 얹어봅니다. 그 위에 쌈장 살짝 묻힌 마늘 한 알, 그리고 이 마성에 세발나물을 터질 듯이 밀어넣어 큼지막하고 풍성한 쌈을 완성합니다. 볼이 미어터져라 우적우적 씹다가 고소함과 새콤함이 절정에 달해 식도가 열리는 타이밍에 맞춰 차갑게 식은 소주 한 잔을 탁 털어 넣습니다. 알싸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순간 이것이 바로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네 아재들이 소주병을 쥐고 살아가는 이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질 좋은 고기와 마성의 나물 그리고 달디단 소주의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황홀하고도 치명적인 밤입니다. 그렇게 불판을 박박 긁어가며 개눈 감추듯 먹고 난 뒤 마무리는 역시 뚝배기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죠. 시골집 툇마루가 생각나는 짭짤하고 진한 국물이 기름진 위장을 든든하고 따뜻하게 씻어 내려주며 완벽했던 일 차전의 끝을 장식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터미널 앞에서 만났던 텅 빈 이 식당은 영월이 제게 내어준 최고의 반전이자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자, 부른 배를 통통 튕기며 밤거리를 거닐다 찾아낸 외로운 타지객을 위한 늦은 밤의 야식집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다음에 진짜 또 올게요. 네, 뽑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먹은 집 중에 소라에 꼽아. 손에 꼽아? 뭐지 세발나물이랑 된장이랑 김치랑 해가지고 뭐라 아, 잘 먹었다. 만족해. 오씨 뭐야 이거. 기분 좋게 1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월의 밤은 길고 우리네 아재들의 위장 한 구석에는 늘 술로 채워야 할 헛헛한 빈자리가 남아있죠. 자, 이제 현지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영월의 진짜 배기 야식집을 찾아 밤거리로 다시 나섭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호돌이 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불사 야속하게도 간판에 불은 차갑게 꺼져 있고 굳게 문이 닫혀 있더군요.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밤바람을 맞으며 홍선 야식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곳 역시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겪었던 식당 입구컷의 악몽이 또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묘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갈 곳을 잃고 영월의 어두운 골목을 정처 없이 헤매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구원자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간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름부터 벌써 푸근한 이모네 야식. 망설일 이유 없이 홀린 듯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맛있는 냄새와 함께 식당 안을 꽉 채운 현지인 분들의 시끌벅적한 열기. 아, 제대로 찾아왔구나.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며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쭉 훑어보니 야식집답게 술꾼들의 심금을 울리는 메뉴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네요. 그 중에서도 찬바람 부는 밤의 제격인 15,000원짜리 얼큰한 두부찌개 그리고 애정하는 오징어 김치전도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에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소주와 맥주 첫 잔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먼저 버너 위로 큼직한 전골 냄비에 담긴 두부찌개가 묵직하게 등장합니다. 15,000원이라는 가격치곤 양이 엄청나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가스불을 켜고 살짝 더 끓여낸 뒤 기대감에 부풀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 보았습니다. 충분히 맛은 있는데 뭔가 2% 부족한 살짝 밍밍하고 겉도는 이 느낌은 뭐지 싶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찌개는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가스버너의 불을 최대치로 확 올리고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쉼없이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와, 이 녀석은 정말 무조건 오랫동안 조리듯 끓여내야 숨겨진 진짜 맛이 폭발하는 찌개였습니다. 점점 국물이 진득해지더니 어느새 입에 쩍쩍 달라붙는 미친 감칠맛이 진하게 훅 치고 올라옵니다. 뜨겁고 말랑말랑한 두부에 진해진 국물이 싹 스며들어 한입 베어 물면 혀끝에서 고소함이 진동을 합니다. 여기에 국물을 흠뻑 머금은 파를 듬뿍 건져 함께 곁들이면 입안 가득 풍성한 맛의 대잔치가 열리죠. 소주 한 잔 털어넣고 이 진득해진 두부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으니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군요. 처음에 밍밍함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해서 손이 가는 기가 막힌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15,000원짜리 오징어 김치전. 생각보다 두툼하게 붙여낸 크기와 넉넉하게 박힌 오징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젓가락으로 쭉쭉 찢어서 한 입 먹어보니 솔직히 혀를 내두를 만큼 미치도록 엄청난 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지져낸 특유의 고소함, 잘 익은 김치의 시큼함, 그리고 씹을수록 달큰한 쫄깃한 오징어의 조합, 시끌벅적한 현지인들의 사람 냄새를 안주 삼아 얼큰한 찌개와 고소한 전에
간의 소주잔을 기울이는 영월의 늦은 밤. 낯선 타지에서 밀려오던 헛헛함은 어느새 끈끈한 온기와 알코올로 꽉 채워지며 행복하게 저물어갑니다. 연인은 실패 끝에 운명처럼 만난 이모네 야식은 영월 여행의 첫날 밤을 완벽하게 위로해준 최고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영월의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지친 간과 몸을 뉘었던 우리의 숙소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숙소는 영월 무인텔로 잡았으며 1박 55,000원이었습니다. 이 집은 장점과 단점이 꽤 분명하게 나뉩니다. 일단 방에 초코파이가 2개나 있어서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러가 있어서 여행 중에 옷 한번 정리해주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방도 깨끗하고 침대도 편해서 하루 묵기엔 충분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시내까지 거리가 있어서 택시 타면 편도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영월에서의 첫날 밤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장입니다. 술쟁이들 간즙을 1급수로 만들어주는 치유의 국물, 그리고 반찬까지 미쳐버린 곳. 사장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반죽하고 매일 500인분을 그날그날 준비한다는 처음 맛보는 음식이 있는 곳. 여기에 강물이 휘몰아쳐 만든 한반도 지형과 큰 칼로 절벽을 쪼갠 듯 우뚝 선 70m 돌기둥까지, 이 모든 게 영월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오늘 술맛 여행에서는 혀끝을 강타할 식당 2곳, 그리고 눈이 맑아지는 절경 2곳, 영월의 진짜 엑기스 총 4곳을 꽉꽉 묶어서 시원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출발하시죠. 어젯밤 마신 술이 아직 몸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입은 텁텁한데 묘하게 해장국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영월 2일차,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미치도록 간절한 아침입니다. 그 간절함을 안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영월의 술 익는 마을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오늘 여기서 해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스타로 추천을 받은 곳이며 떡매 식당입니다. 뭔가 투박한 느낌의 이름에서 이미 예감이 왔달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한 번 더. 안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쿨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근처 한반도 지형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는데 올라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아래 서강이 커다란 반도 모양으로 휘어 흐르고 그 안에 육지가 섬처럼 떠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박에 이해됩니다. 어디? 좀 내려오면 이거? 새야, 새. 우와, 뭐야 이게? 그렇죠. 자연이 빚어낸 건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닮아 있는지. 숙취 가득한 머리에 맑은 공기, 그리고 저 풍경까지 들이부으니 잠깐이지만 뇌 사이사이에 소래눈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이란 게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계획대로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더 좋아져 있는 것.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떡매 식당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순간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닫힌 줄만 알았던 문이 다시 열리는 그 느낌. 오늘 먹을 수 없다고 체념했던 것이 다시 손에 잡히는 그 느낌. 저희는 두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봅니다. 오늘의 선택은 2가지입니다. 미리 엄청나게 맛이 좋다고 추천을 받은 산초두부찌개 2인분, 그리고 숙취에 찌든 몸뚱아리가 필사적으로 요구하는 영월의 명물 다슬기 해장국 하나. 산초두부찌개는 1인분 13,000원, 다슬기 해장국은 10,000원입니다. 아, 헬 안 된다. 주문을 마치고 잠시 앉아있는데 주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뭔가 볶는 소리, 국물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이 배고픈 위장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큼직한 전골 냄비에 가득 담긴 산초두부찌개와 반찬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반찬이 계속 나옵니다. 반찬 가게 온 줄 알았습니다. 감자조림, 양념두부, 도라지무침, 버섯볶음, 오이무침, 된장오이, 마늘종, 배추김치, 총 9가지. 상위를 채워나가는 반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한정식집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여긴 다음엔 무조건 소주 부시러 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반찬만 안주 삼아도 소주 2병은 비울 수 있겠다 싶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하나 집어 먹어보니 전부 맛이 좋다는 겁니다. 사장님 손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메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번 감탄하게 만드는 집. 산초두부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급하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이런 음식은 급하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국물이 묵직하게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처음으로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재들만 낼 수 있는 그 신음소리를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음미를 합니다. 산초의 향이 입안을 지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산초를 좋아했습니다. 그 독특하고 알싸한 향, 혀가 살짝 얼얼해지는 그 감각. 어떤 사람들은 낯설어하는 그 맛을 저는 처음 먹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반겼습니다.
생겼습니다. 그 산초가 지금 이 뜨거운 찌개 국물 안에서 마음껏 풀어져 있습니다. 얼큰합니다. 동시에 시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어울립니다. 거기에 산초향이 층을 이루듯 올라오면서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진심 매력적입니다. 식사로 먹어도 됩니다. 해장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능입니다.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두부, 산초의 독특하고 깊은 풍미, 버섯이 더하는 묵직한 감칠맛, 채소가 잡아주는 개운한 뒷맛, 이 네 가지가 한 냄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워낙 이런 진한 향을 즐기는 편이라 다음에 오면 산초를 조금 더 넉넉히 넣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배를 다 채우면 안 되는데 숟가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영상 뒤에 장인의 손맛이 깃든 엄청난 곳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 정신줄 딱 잡아야 합니다. 자, 마음을 다잡고 제 앞에 두 번째 그릇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뚝배기 안에서 맑고 푸르스름한 빛깔을 띠며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는 이 녀석, 숟가락으로 슥슥 저어보는데 다슬기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도 계속 나옵니다. 보통 충청도 쪽에서 먹었던 올갱이국이 구수함이 깊고 묵직하다면 여기 영월의 다슬기 해장국은 결이 좀 다릅니다. 훨씬 맑고 개운하고 시원한 쪽입니다. 묵직함과 시원함 둘 다 각자의 뚜렷한 매력이 있죠. 국물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밀어넣는 순간 식도부터 위장까지 엉켜있던 어제의 알코올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왜 이 국에 굳이 해장이라는 두 글자가 훈장처럼 붙어있는지 온몸의 세포가 단박에 이해합니다. 속이 그냥 뻥 뚫립니다. 저절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다시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몸으로 진화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닙니다. 함께 온 친구 녀석이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물을 들이마시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이번 1박 2일 영월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맛있었던 음식이 바로 이 다슬기 해장국이라고요. 그만큼 내상치료에는 이만한 특효약이 없다는 뜻이겠죠.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소화도 시킬 겸 발걸음을 옮깁니다. 향한 곳은 영월의 또 다른 절경, 선돌, 절벽 끝에 쪼개지듯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돌기둥 하나. 누가 일부러 깎아 세워둔 것도 아닌데 강물을 굽어보며 저렇게 꼿꼿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수만 년 세월을 저 자리에 저러고 있었겠구나 생각하니 새삼대자연 앞에서 경외감마저 듭니다. 영월은 참 이런 곳입니다. 굽이치는 한반도 지형, 꼿꼿한 선돌, 발길 닿는 곳마다 굳이 꾸며내지 않은 자연이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자, 눈요기도 끝났고 소화도 다 됐습니다. 이제 이번 영월 여정의 피날레를 장식할 대망의 마지막 식사로 향합니다. 고시동굴 입구 쪽에 칡국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찾아간 곳은 강원 토속식당. 창업주 성숙자 할머님께서는 26살부터 동굴 앞에서 기념품을 파시다가 배고프다는 손님들에게 어릴 때부터 드시던 칡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반응이 좋아서 칡국수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스캔하지만 사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칡국수 하나, 비빔칡국수 하나, 감자전 하나, 그리고 이 완벽한 토속 메뉴 조합에 동동주가 빠지면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니까 동동주도 하나 시켜줍니다. 기본으로 깔리는 고추와 김치, 그 정갈함이 참 좋습니다. 허투루 담아내지 않은 이 담음새만 봐도 식당의 내공이 훤히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의 치트키, 감자전과 맑은 동동주가 먼저 등판합니다. 이 감자전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얇고 넓적한 전이 아니라 약간 팬케이크나 피자처럼 도톰하게 두 장이 겹쳐서 나옵니다. 피자처럼 먹기 좋게 잘라서 나오고 끄트머리는 파사삭하고 안쪽은 감자 특유의 포슬포슬하면서도 쫀득한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거 한 조각 입에 쏙 넣고 씹으면서 바로 맑은 동동주 한 사발을 가득 채워 들이켭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하고 달큰한 동동주, 그리고 담백 고소한 감자전의 콜라보. 어제 마신 술은 아까 다슬기 해장국으로 싹 씻어냈으니 이제 이 동동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리셋이죠. 먼저 비빔칡국수부터 보시죠. 이 시커멓고 윤기가 흐르는 칡 면발, 일반 소면하고는 차원이 다른 묵직한 찰기가 젓가락으로 비빌 때부터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쓱쓱 비벼서 일단 크게 한 젓가락 맛을 봅니다. 입술을 치고 들어오는 면발의 탄력, 툭툭 가볍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치아에 착착 감기면서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 고명이 아삭하게 씹히면서 입안을 확 환기시켜주죠. 빨간 양념이 칡 면발과 뒤엉키면서 침샘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코끝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향이 매력적입니다. 이어서 따뜻한 온면 칡국수입니다. 하얀 대접 안에 강원도의 정취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김가루 옆으로 갈아낸 깻가루가 고소한 향을 뿜어내며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선명한 빨간색 양념장과 쫑쫑 썰어 올린 김치가 식욕을 확 자극하는데 이 알록달록한 정갈함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기에 얇고 노란 지단과 초록 부추까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접에서 국물부터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밀어넣습니다. 감자 옹심이 국물처럼 녹진하고 구수한 맛이 혀끝에 묵직하게 깔립니다. 단순히 밀가루를 풀어서 나는 텁텁함이 아니라 재료에서 우러나온 뭉근하고 기분 좋은 걸쭉함,
담백함입니다. 여기에 고명으로 올라간 양념장과 쫑쫑 썬 김치가 뜨거운 국물에 사르르 풀어지면서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베이스에 기분 좋은 개운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이 걸쭉한 엑기스 국물을 한껏 먹으면 따뜻한 칡 면발을 후루룩 빨아들이면 아까 먹은 비빔면의 탄력과는 또 다르게 입안에서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씹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릇을 비워내다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전입에 훅 치고 들어오는 자극적인 감칠맛을 기대하셨다면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맵고 달고 짠 바깥 음식들에 단단히 길들여진 제 입맛에도 처음 딱 한 젓가락 넣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심심한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슴슴함이 참 묘합니다. 양념이 과하지 않으니 오히려 칡 면발 특유의 은은한 향과 쫀득한 식감이 입안에서 온전히 살아납니다. 처음에 그 심심했던 빈자리를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기분 좋은 담백함이 천천히 채워줍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고추와 김치가 큰 역할을 합니다. 먹고 있으니 손님들이 꽤나 많이 들어옵니다. 손님들의 평균 나이가 높은 이유를 이 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첫입에 혀를 때리는 화려함은 없지만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이 담백함이 은근히 숟가락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오늘 영월에서 제대로 해장하고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다음 술맛을 찾아 떠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에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엔 또 어디서 한잔 할까요? 지금까지 술맛 여행놈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개를 꼽으라면 어떤 1등? 아, 나 약간 삼겹살이 너무 맛있었어. 삼겹살 1등? 2등까지 한번 2등은? 2등은 다스이탕. 아, 국물 좋았어.